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중3, 중1, 초3, 3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이고요. 현금 생활로 절약을 실천하면서 신용대출 빵원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외벌이 5인 가정의 주부입니다. 오늘로 5월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8시 37분 아침 아니고 저녁입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는데 이제 오늘 또 3남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편집이 어제 제가 일정이 많아가지고 편집을 못해서 오늘 밀린 편집을 하는데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부터 긴 연휴가 시작됐어요. 무려 5일. 오늘 이제 지나갔으니까 4일이 남았는데요. 와, 평소에 사용하던 예산으로 버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4월 5주차에는 따뜻한 여사님 채널 지난주에 이어서 참고해가지고 일주일 식단을 짜보았고요. 뭐 레시피 같은 거는 제가 조금 제 입에는 좀 짠 거 같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 본 게 있고, 그래도 첫째 주보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주보다 1탄보다 2탄이 식비가 조금 덜 들긴 했어요. 뭐 양배추나 채소, 뭐 부추 이런 것들이 집에 이제 사놓은 게 아직 남아있는 거를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출이 첫 주 이제 1탄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어디에 또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남겨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지출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지출 많았고요. 그래도 예산에서 조금 넘어갔고 지난주보다 조금 덜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지출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출은 24일 밤에 했는데요. 25일부터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식비를 더 썼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24일 밤에 쿠팡에다가 주문을 하고 새벽 배송을 받고, 이제 지출은 25일로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먼저 닭볶음탕용 2kg 주문했고, 그 다음에 돼지 다짐육 1kg, 그리고 애호박 3개, 미니 새송이 500g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샀고, 돼지 뒷다리살 불고기용 1kg, 그리고 메추리알도 깐메추리알 1kg, 두부도 4팩. 저희 거의 매주 4팩씩 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없으면 사야죠, 필요하면. 그래서 쿠팡에서 이제 새벽 배송 주문을 했고 56,54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따로 가서 장을 보지 않았고요. 더 이상 지출을 안 하고 싶었는데 26일 날 이제 간장이 없더라고요. 뭐 요리를 이것저것 해 먹고 이제 제가 쓰던 것보다 또 많이씩 넣어서 그런지 충분할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장조림,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간장 다 쓰고 이제 노두유 집에 있어갖고 그거 조금 첨가해서 쓰고 메추리알 장조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했어요. 양조간장. 사실 트레이더스 가서 사고 싶었는데 이제 갈 시간은 안 되고, 또 다음날 가려니 이제 아침부터 요리를 해야 되는데 또 없어가지고 새벽 배송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거 860ml 3병짜리 17,750원에 주문을 했고,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저는 진간장보다는 양조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맛이 좋더라고요. 몸에도 진간장보다는 양조간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간장은 약간 가공식품 느낌이라면 양조간장은 발효식품 그런 쪽이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라서, 그래서 몸에는 양조간장이 더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양조간장, 전 맛도 그게 더 좋아서 그걸로 사고 있고, 27일 날은 또 우유가 없어갖고 4팩 남편이 이제 퇴근하는 길에 사갖고 와서 7,273원을 지출을 했는데
식비가 5,710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 예비비에서 이렇게 1,563원 지출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식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여기서 보고 갈게요. 28일 날 조리퐁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막둥이가 이제 도장판 다 찍으면 막 먹고 싶은 과자 하나씩 사주기로 했는데, 조리퐁 먹고 싶다 해가지고 1,797원 주고 마트에서 조리퐁 샀고, 29일 날 또 이제 막둥이 다음날 30일 날 이제 뭐 연휴가 있으니까 그 이제 바로 전날 그 어린이날 행사를 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과자를 싸와라 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마트에 가가지고 조리퐁이랑 바나나 케이크 가져가고 싶다 해서 그거 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입구에 들어가는데 참깨라면이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참깨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문제는 남편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사주도록 할게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5,420원 추가로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던 게 있고요. 그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사용 금액이 8만원 예산에서 88,780원 사용해가지고 마이너스 8,780원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준 게 있고, 건강비는 25일날 이제 1호가 먹던 약이 끝이 났는데, 이거는 약간 비염이랑도 섞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송화가루 엄청 난리잖아요. 계속 기침보다는 콧물. 저희 1호는 이제 계속 콧물이 줄줄줄줄. 그래가지고 소아과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소아과 갔다 와라 해가지고 진료를 보고 이제 진료비 4,800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약 받으면서 8,400원 추가로 지출을 했고요. 30일 날은 저희 이제 남편이랑 가족들이랑 남편 지인 부부님을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집에 있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기침에 콧물에 막둥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저희 소아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중간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 지역 화폐 사용해가지고 4,560원 진료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값도 지역 화폐 사용해서 4,180원 지출을 했고요. 예상 금액은 3만원이고 사용금액 25,940원 사용해서 잔액은 4,060원 남겨왔습니다. 생활용품 다 썼어요. 생활용품은 제가 고무장갑은 이제 쿠팡에서 막 10개짜리 뭐 이렇게 대량으로 사다 놓고 쓰는데, 한쪽이 찢어지면 두 개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찢어진 쪽부터 이제 저는 버리고 또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많이 찢어져서 이제 오른손 그 한 손 장갑도 사고 중간에 막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오른손이 찢어졌는데 더 이상 이제 한 손 장갑, 오른손 장갑도 다 쓰고 없고 왼손 장갑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왼손 쪽만 한 장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또 이렇게 지리멸렬해지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고무장갑 양쪽 세트로 10개를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 1,950원에 샀어요. 다이소 갔더니 짝꿍으로 더 튼튼한지는 모르겠는데 짝꿍이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이었으면 거기서 사면 좋았는데 제가 본 제품들은 다 2,000원짜리여서 그냥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요. 10,000원이 예산이니까 10,000원 지출하고 950원은 목적저축 생활용품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은 남겨온 게 없고, 이제 25일날 정산하면서 예비비에서 대형마트 3,000원 뽑아줘서 저축해줬고, 그리고 이제 선저축으로 럭키비키 전혀 럭키하지 않은 2만원을 뽑아가지고 선저축 2만원 해줬고, 그리고 하우스 저축 이제 오늘로 드디어 하나 남았거든요. 오늘 하면 드디어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22,000원 뽑아서 또 선저축 해줬고, 그래서 선저축은 2만원, 22,000원 해서 42,000원 해주고 이제 한 주를 시작했고요. 대형마트 저축도 3,000원 해줘서 총 선저축은 45,000원을 하고 155,500원으로 한 주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출인데요. 제가 30일 날 이제 첫째랑 둘째 그 학교 시험 감독을 갔다가 근처에 사는 이제 동생이 5월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한 달 살기를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못 보니까 아쉬워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잠깐 만나고 왔는데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3,000원 주고 마시고 이제 수다를 좀 떨다가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좀 바빠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없었지 뭐예요. 그래서 예비비 8만원 예산에서 사용 금액은 56,780원 사용을 해가지고 잔액 23,220원을 남겨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막둥이가 어린이날 선물로 선생님한테 요거를 받아왔는데 저 요거 짚으면서 하라고 빌려줬어요. 기존에 쓰던 거는 네, 반납을 하고 요거로 바꿔서 왔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짚으면서 해볼게요. 총합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20만 원이었고 15만 5천 원으로 환주를 시작했고요. 총 지출 금액은 12만 7,72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은 7만 2,280원이고 네, 여기 선저축 4만 5천 원을 빼고 나니까 2만 7,280원 남겼습니다. 요거 저축할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 합계는 100만 원에서 5주 동안 사용한 변동 지출 금액은 53만 7,174원이고요. 네, 잔액은 46만 2,826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수입 살펴볼게요. 부수입은 이번 주는 진짜 네, 잔액만큼 얼마 없는데 매도를 했어요. 주식 매도를 하나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테마 주식으로 네, 하나 샀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네, 내주 원 그 주식 그 뭐죠? 그 값이 얼마 안 되는 거여가지고 네, 한 20% 정도 수입 보고 이제 29,583원 남겨왔고요. 카카오페이 이자가 1,048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631원 네, 가져왔고 요거 조금 더 보태가지고 금액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빼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31,000원 챙겨온 게 있습니다. 네, 잔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부터 꺼내볼게요. 300원 그다음에 식비 없고요. 없는 게 많아요. 요즘 식비는 남겨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건강비 4,000원 생활용품 없고요. 예비비 네, 23,000원 이렇게 해서 27,300원 챙겨왔고요. 요 300원은 나몰빼미 저금통에 오늘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1,000원짜리랑 만원짜리 구분을 해주고 빼기 300원 더하기 부수입 뭐 부수입이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소중하니까 네, 나름 소중한 부수입입니다. 31,000원 해주면 오늘의 저축 금액은 58,000원 되겠습니다. 이제 저축을 해볼 건데요. 비었죠? 왜 비었느냐? 네, 무지출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출을 해가지고 6일 동안 무지출이 하루도 없이 조금이라도 다 사용을 해서 오늘은 무지출이 없고요. 대신 이렇게 여름 저축 세이빙 챌린지 썸머 세이빙 챌린지 오늘 해줄 건데요. 오늘 잔액이 5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 그냥 형식상 저축했다라는 마음으로 7,000원 아니요. 어떻게 7,000원 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웬만하면 해주겠지만 오늘은 지우겠습니다. 네, 1,000원. 난 1,000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1,000원을 채우고요. 아쉽지만 1,000원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저축 끝. 네.
다음은 1년 저축 해줄 거고요. 1년 저축은 오늘 4월의 마지막 저축 해줄 거라서 네. 남은 거 긁어볼게요. 제발 10,000원입니다. 그나마 다행. 저 19,000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10,000원 빼주고요. 여기에 아이고 10,000원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 넣고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될 때 페이크머니로 일단 바꿔놓은 다음에 파킹 통장에 넣어놨다가 폭파할 때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메이 5월입니다. 네, 5개만 하면 이것도 폭발을 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년 저축 끝! 네, 다음은 오늘 잔액이 없어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녁에 이제 남편이 트레이더스 가가 퇴근하고 와서 잠깐 가가지고 이것저것 뭐 해물 믹스랑 그다음에 파스타 소스랑 달걀이랑 사왔거든요. 근데 당연히 잔액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정산 촬영을 하고 네 이제 다시 뺄 거 빼주고 하도록 계산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일단 여기 들어있는 돈은 11,1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뽑아줄 건데 47,000원밖에 안 남아서 얼마가 나올지 많이 나와도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긁어볼게요. 6K 6,000원. 잔액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데 지금 구매해온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6,000원으로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넷, 6. 네. 빼기 6,000원 해주고 6,000원 일단 돈이 없으니 나오는 대로 넣어주고요. 대형마트 저축 끝! 네, 지금 바로 목적 저축으로 넘어갈게요. 지브리 저축을 해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목적 저축에 필요한 거 꼭 해야 되는 항목 찾아가지고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디저트 저축을 조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브리는 한번 폭발을 했던 거니까 아쉽지만 두고 41,000원이 남았네요. 요거 에너지 세이빙 지금 이번 주에 이제 5주차에 16만원 에어컨 청소를 지금 해가지고 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다 빼주고 지금 8,000원 체크되어 있는데 보자. 지금 여기 8,000원 들어가 있고 11,000원 넣어줄게요. 여기 많이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빼기 11,000원. 네, 이렇게 해서 8칸, 3칸 해서 11,000원 체크를 해줬고 색깔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제가 골라온 색이 이런데 다시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 1,000원짜리가 부족한데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 오늘 패스하고요. 자동차도 패스하고 생일도 패스하고 하우스 저축 이거 어떡할 거냐고. 오늘 남편이 선글라스가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네, 새로 당근마켓에서 6만원에 사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채워줘야 되는데 10,000원 채워줄게요. 이렇게 2칸 채워서 10,000원 저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얘를 지금 10,000원 해줄까요? 오늘 오늘 원래 해주는 날이니까 10,000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빼기 10,000원. 네, 2칸 이렇게 2칸 체크를 했고 2칸 체크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여행 항목에 이제 넣어줄 차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의류비가 있는데 의류비 4칸만 채우면 되거든요. 4칸만 채우면은 완성이라서, 또 하필이면 또 6,000원이 없으면 넘어가려 했는데 6,000원이 딱 들어있으니까 4,000원 채워서 얘네는 대충 색칠로 표시를 해주고 다 채웠어요. 그럼 요거 다 채우면 4만원이거든요. 요거 위에 정산을 위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요거 싹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4,000원 해줬으니까 6,000원이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부부 데이트 비용 클립을 교환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6,000원 남기고 목적 저축 끝. 이렇게 디저트 저축 챙겼고요. 디저트 저축도 이게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요거 두 줄이랑 여기 채우면 이제 또 폭발라서 제가 빨리 채우고 싶은 욕심이 그러면 1,000원이랑 5,000원 해서 빼기 6,000원 해주고 오늘 저축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평소랑 다르게 그치만 요런 날도 있어야죠. 디저트 저축 끝! 그럼 이제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예산 짜기가 돌아와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데, 예산은 20만원 챙겼고요. 20만원. 식비부터 찬찬히 채워보도록 할게요. 식비는 오늘 사실 식재료 낮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하고 빼줘야 될 것 같고, 8만원 식비. 이번 주에 5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방학 때도 그렇고 언제는 집에 없었습니까? 있는 대로 살아야죠. 건강비는 3만원. 지금 막둥이가 또 감기가 와가지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줄줄줄줄 나고 기침을 하는데, 막둥이만 아프고 또 지나가면 좋겠는데 또 온 가족이 줄줄이 아플까봐 걱정이 됩니다. 생활용품도 제가 오늘 사실 생활용품도 다 썼어요. 미리 쓰고 이렇게 정산하기 있기 없기 혼나야겠죠.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옥소 양배추 커팅기 있잖아요. 채칼. 양배추를 항상 사면은 제가 그냥 칼로 이렇게 대충 자르는데, 그거 얇게 해가지고 케요네즈 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물론 케요네즈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없이 먹으면 좀 뻣뻣해가지고 싫은데, 그거를 이제 옥소 거가 평이 좋더라고요. 리뷰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본 중에 가장 저렴하게 떴더라고요. 1,970원인가? 아무튼 그래서 싸진 않은데, 용품도 사실 개수를 많이 사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를 사되, 너무 싼 것만 사면 또 금방금방 망가지거나 해서 또 새로 사야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비싼 거면 모르겠지만, 뭐 이게 한 10만 원이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뭐 1,900원이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아싸리 그냥 주문을 해버렸고, 요거는 정산을 해서 빼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 8만원이 남았는데, 요거 뽑기를 해야죠. 대형마트부터 뽑아주도록 할게요. 대형마트 오늘 뭐지? 내가 잘못 넣어줬었구나. 예전에 깜짝이야. 다 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외모만큼 조금 귀여운 금액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6,000원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6,000원 6K. 아까도 6,000원을 넣어줬으니까 여기에 4,000원을 빼고 10,000원을 넣어주면 12,000원.
12,000원 오늘 대형마트 저축 넣어줬고요.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드디어 제가 이거를 다 현금으로 바꿔서 채워왔고요. 드디어 마지막 칸을 제가 긁게 되었습니다. 웬일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하우스 저축, 너 도대체 내가 나랑 진짜 1년 넘게 봤나? 네, 1년 가까이 봤거나 1년 넘게 봤어요. 저가 지금 얘를 언제부터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 마지막 칸을 긁어볼게요. 야, 마지막에 1억 2억 2천원 2천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2,000원 넣어주고요. 와, 이 하우스 저축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드디어 제가 이 빼줬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빼줬겠지. 계산해보면 네, 이렇게 했고 딱 때 맞춰서 폭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 달에 저희가 지출할 게 많잖아요. 왜냐면 어버이날, 어린이날은 뭐 제가 목적 저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저는 가족 행사 항목 하나로 명절도 하고 뭐 어버이날도 하고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들과 관련된 걸 다 소비를 하는데 지금 가족 행사가 마이너스 28만 원인가 아무튼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 얘가 저를 그렇게 애태우더니 효자 노릇을 합니다. 효년지 효잔지 아무튼 그래서 와 드디어 다 채워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폭발을 해줄 거고요. 예산 다 채우고 지금 2,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요거 하나 채우고 가볼까요? 5,000원 요 봉다리에 들어있는 짱구 5,000원에 제가 5,000원이 안 되니까 돈을 갖고 와야겠네요. 10,000원이랑 네,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10,000원이랑 요거 교환을 하고 5,000원 챙겨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하우스 저축 끝나고 이렇게 소액 저축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나중에 네, 폭파할 때는 네, 목돈,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너무 힘들잖아. 네, 이렇게 해서 짱구 저축까지 네, 저축을 완료를 했고 이따 얘는 폭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예비비 67,000원 남았고 오늘도 이제 핑크 복권 저축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 5,000원! 네, 오늘도 이 아이는 5,000원이 나왔고요. 5,000원을 저축해 주도록 할게요. 1, 2, 3, 4, 5. 네, 이거 1,000원짜리로 넣으면 두꺼워서 별로니까 이 5,000원짜리랑 교환을 하고 여기 칸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얘도 5장 남았을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5장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5,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67,000원에서 5,000원 빼주면 이렇게 예비비가 62,000원으로 넉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또 삼남매를 삼시세끼를 먹여야 되니까 제2의 방학 어린이날도 있고 근데 뭐 중학생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죠. 왜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네, 핑크 복권 저축 완료를 했고 그럼 62,000원에 예비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62,000원 둘, 넷, 여섯 62,000원 채우고요. 네, 이렇게 모든 예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저축 폭발을 해보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네, 하우스 저축 폭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진 유어 라이프님께 도안 다운받아서 제가 금액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욕심내가지고 많이 빼곡하게 넣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던 저의 피땀 눈물이 어려있는 그런 네, 저축입니다. 네, 이게 중간에 요 한 구짜리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바닥에 놓고 했고요. 이야 진짜 요거는 제가 그냥 당장 버려버리려고 두 개를 제가 미리 네, 그때 식기세척기를 사느라 폭발을 미리 해버리느라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 폭발을 하고 나니까 아유 지겨워라. 일단 금액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8만 6천 원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죠? 98만 6천 원. 난 이걸 못 하겠더라. 되나? 해볼까요? 오, 처음 치고 잘했어요. 이 정도면. 몰라, 난 몰라. 영광스러운 이 98만 6천 원을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다 모두 다 그냥 파킹 통장에 넣어두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가정의 달이다 보니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목적 저축 이런 부분에 조금 채워주고 남는 금액을 그 여행 자금을 위한 파킹 통장에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좀 채워줄 곳에 채워주고 나서 그 남는 금액은 그 목적 저축에서 여행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금 급한 게 대형마트 저축이에요. 사실 제가 요거는 일정 금액을 남편 이제 급여에서 가져와가지고 매주 채워주기를 하다가 얘를 그냥 그 잔액이나 뭐 예비비에서만 채워주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부족해요. 사야 될 건 자꾸 밀리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너무 적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좀 이거를 모은 돈을 넣어서 지출을 하려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또 이러려고 저축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10만 원만 일단 채워주고요. 요즘 물가 너무 올랐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채워서 네, 일단 대형마트에 가서 제가 좀 잡곡도 지금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우리 2호가 엄마 잡곡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10만 원을 좀 채워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골라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목적 저축도 조금 오늘 저축을 조금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채워주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에너지 그 펀드가 에어컨 청소 16만 원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꺼내서 썼고 그리고 여름 되면 또 전기세 때문에 지금 사실 19만 8천 원은 이게 작년에 쓰던 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조금 썼지 싶을 정도로 이번 해는 너무 많이 나와요. 작년과 다르게. 그래서 이게 19만 8천 원으로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번 5월까지만 19만 8천 원으로 살고 이제 그 고정 지출 항목에 공과금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인상을 시켜야 되나? 여름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여기서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꾸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 여름에도. 그래서 에어컨 청소까지 어떻게든 해결을 했으니까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네, 여기서 좀 덜 빼줬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네, 10만원 빼서 채워줄게요. 5만원을 해줄까 고민을 했는데, 뭐 지우고 쓰고 하기도 힘드니까 일단 여기에 10만원을 네, 채워주고 죄송해요. 아, 이걸로 넣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네, 페이크 머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기억을 해뒀다가 그리고 여기 색칠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위에다 그냥 써줄게요. 건강비는 아쉽지만 패스하고 자동차도 패스, 생일도 패스. 생활용품. 제가 지금 오늘 만 원을 채워주지만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해. 얘도 5만 원 채우고요. (3만 원) 색깔이 안 나오네. 이거 막둥이가 다 썼나봐. 뚜껑을 열어놔서 말랐나? 어쩔 수 없다. 5, 6, 7. 네. 지금 여기서 이거 계산해갖고 또 빼줘야 되긴 하거든요. 5만원 채워주고, 여기 5만원. 지출을 위한 저축이긴 하지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현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안 채워줘도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고요. 비정기 지출에 지금 사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뭘 놓고 있는 거야? 정신이 없네.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 이게 마이너스 28만 2천 원이라서 이번 달에 35만 원을 채워줄까 하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 빼고 나면 6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근데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잖아요. 식사도 아마 이제 친정은 못 가더라도 시댁을 가면 또 식사도 여기서 지출해야 되고 그럼 또 마이너스 쌓이고 그럼 명절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많이는 못 넣어주더라도 그래도 마이너스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30만 원을 좀 채워주고 5만 원 이렇게 30만 원인데 요거를 모은 돈에서 이렇게 이것도 사실 안 하면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저희 어차피 이제 수입에서 다 빼야 되는 거니까 원래 50만 원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잔액이 너무 확확 줄어드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일단 요거 30만 원 채우고 양가 부모님 또 용돈 또 얼마를 드려야 될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 30만 원 비정기 지출에 그 가족 행사 항목에 안 그러면 또 남편 급여에서 또 빼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43만 6천 원 남았어요. 그거는 제가 여행 항목 여행 항목에 2, 4, 6 43만 6천 원 여기 체크를 밑에다가 지금 다 바꾸기가 그러니까 6,000원 더하기 해줘 놓고 요거는 파킹 통장에 넣어서 저희 나중에 이제 막둥이가 자꾸 저기 가자고 하거든요. 그 제주도?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또 제주도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모아놔야 이것도 가죠. 지금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부터 저축 폭파하는 금액은 웬만하면 여행으로 빼서 이제 채워놓으려고 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애가 번
수입에서 지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남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43만 6천 원. 네, 43만 6천 원은 저희가 뭐 여름에 다른 지역으로 갈지 진짜 제주도로 갈지 뭐 여름 아니라 가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가게 되면 해외로 나는 해외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상황 봐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여행 자금으로 여행 안 간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저는 사실 안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행 자금으로 일단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월 5주차 변동지출 정산과 잔액 그리고 부수입 저축 5월 1주차 예상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로 시작된 5월이고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5일간의 연휴 기간. 이번 주에도 예산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열심히 살아보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뜻깊은 하우스 저축 폭파가 있었고 약간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저축을 해주고 남은 금액은 네, 여행 자금으로 세이브를 해두었고 이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이제 4월 고정 지출, 비정 지출, 뭐 나머지 기타 지출들 그리고 저축률 정산을 하고 이제 5월 예산을 짜보는 월간 가계부 촬영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못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촬영하고 편집해가지고 얼른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